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 4강. 앞전에서 제 3강에서 설명한 거는 여러분들 어떤 전공 역량에 있어서 로드맵을 짜는데 그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된다? 여러분들 이야기와 대학과 학과가 요구하는 규정대로, 규칙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을 갖고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럼 이번 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제 4강에서는 전공 역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만들어 갈 것인가, 구체화시켜야 되죠. 가시화시켜야 되죠.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읽을 때,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저한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강연을 가면, 선생님, 어떻게 전공 역량을 만드는 게 가장 객관성을 부여받으면서 입학사정관들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너의 생기부를 읽었을 때, 누구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던,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다 끄떡끄떡 긍정이 되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어떤 특수한 게 아니고 상식적인 거예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서 아, 정말 이 형은, 이 누나는, 이 언니는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실성이 느껴지는구나,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매우 뚜렷하구나 라고 읽힌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성공한 자소서가 되고, 그 자소서를 뒷받침하는 생계부가 그렇다면 성공한 생계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에서 움직이면 돼요. 뭐든지. 근데 이 상식적인 전공 역량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생계부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재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어머니 학교생활기록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뭐 입시철에 이거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겨울에 또 입시가 끝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제 강의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입시철만 되면 자기소개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대학 자기소개서, 대입 자기소개서 검색을 해보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2번, 대기업 3번 공통문항에 4번은 대학마다의 자유문항이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아,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대학 가는구나. 근데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의미가 합격하는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자기소개서만 갖고는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소개서의 어머니가 뭐야? 학교생활기록부죠. 자기소개서만 갖고는 이게 팩트라는 인정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안 했어. 근데 자소서는 정말로 다 내가 하고 싶은, 하지 않고 내가 했으면 좋았을 것을 썼어요. 입학사정관들이 읽습니다. 와, 대단하다. 응? 이 학생 한번 면접에 데려와서 한번 물어보고 정말 이런 의식과 이런 활동들을 한 학생이면 우리 대학에 뽑자. 왔어요. 자, 면접을 봅니다. 이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생활기록부를 보시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학생은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팩트를 넣어야 됩니다. 이 팩트는 어디서 와야 되냐? 전달의 힘도 중요하지만 생활기록부, 생계부를 통해서 이 팩트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계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좁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듯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생들, 증빙서류와 포트폴리오, 검정고시 및 해외고학생들의 내용을 본인의 희망 전공에 맞게 일관적이고 객관적이며 독창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혹은 재수생이라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있는 자율활동, 또 동아리활동, 또 수상경력. 자, 수상은 무슨 상을 탔다, 이거를 기재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공 역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런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 이 프로젝트를 한 내용의 과정들을 엮어 나가는 게, 표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을 탄 것보다도. 그 다음에 진로활동, 독서활동, 전공 역량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전공 역량으로 빠질 수 있어요. 봉사활동. 봉사활동이 무슨 전공 역량이 되냐. 자,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길러야 됩니다. 생계부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대학에 합격하는 방향대로 만들려면 내가 이미 생계부 도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계부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입방면체의 입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입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생활그룹에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진로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그 다음에 특화, 교과 세부활동사항 보면 이것이 입방면체의 입체적인 어떤 공간처럼 다 연관성이 있고 이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활동을 해도 이거 봉사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공 역량을 기를 수가 있어요. 교대 가고 싶은 학생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우리 초등학생들, 어려운 초등학생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되고 싶은 교과목, 나는 이제 뭐 교육학과에 가도 국어, 국문학 전공으로 들어가서 더 특화되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건 봉사죠. 봉사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전공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활동을 우리가 이제 로봇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로봇공학자가 돼서 그 로봇 공학을 갖고 뭐 이제 의료공학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주공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결부시키고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마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에디슨이 발명을 한 것처럼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또 뭐하고 결부가 되냐? 수상 경력하고 결부가 돼.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동아리 우리 회원들 혹은 내가 동아리 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동아리 회원이라도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4등 했어요. 상을 1등, 2등, 3등만 주는 상을 못 탔어요. 그럼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자, 로봇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조원들과 같은 친구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같이 열심히 노력했죠. 이건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장만 해야 돼. 학생 회장만 해야 돼. 동아리 회장만 해야 돼. 그래 난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선도부장을 했니? 그 선도부장을 했을 때 본인이 하는 그 활동들이 너가 이 다음에 되고자 하는 그 전공 학과에 맞춰서 어떤 부분에서 너는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니? 너가 의대에 가고 싶어서 생물 동아리를 했니? 생물 동아리 그 활동 내용들이 무엇이고 너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니가 중요한 겁니다. 정규회장을 하던 학생회장을 하던 반장을 하던 본인이 한 리더십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증명해내고 말할 수가 없다면 그건 리더십 활동으로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럼 수상을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꼭 수상을 해서만이 우리가 입학사관관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을 못했어도 이 로봇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페이퍼와 과정들이 엄청나게 있겠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그 과정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수상을 안 해도 괜찮아요. 물론 수상을 하면 좋겠지만 수상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공 역량을 더 만들고 싶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뭐 남들은 다 논문도 쓴다는데 소논문도 쓴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소논문을 쓰기 위한 소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봇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페이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해야 됐고. 그렇죠? 이것들을 모아서 자기가 대회에 나갔던 것들을 모아서 소논문으로 쓰면 그게 소논문이에요. 근데 무슨 소논문이야? 의미 있는 소논문. 뭐가 중요해? 의미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다는 게. 그래서 보면은 어쩌면 보면요 재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논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논문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대학에서 쓰는 거예요. 졸업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학위를 따기 위해서. 소논문은 이거보다 좀 짧은 게 소논문이죠. 근데 각주를 달고 소논문 형식을 맞추고 거의 대부분 짜집기입니다. 뭐 이렇게 논문을 쓴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안 그런 학생들이 더 많지만
부랴부랴 전공 역량이 없으니까, 연결된 고리들이 없으니까 남들이 손문 써서 대학 간다니까 쓰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짜집기예요. 읽어보면 압니다. 왜? 자기 연구 주제가 명확하고 그 연구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명확해야 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본인 이야기가 맞아야 되니까. 무슨 이야기? 전공 역량의 이야기가 맞아야 되니까. 전공 역량의 이야기가 맞다면 무슨 얘기야? 이것은 의미 있는 활동. 이렇게 써서 내요. 그래서 각주 다 있고 형식적인 거 참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마 알 겁니다. 자, 좋은 자기소개서, 입학사정관들에게 인정받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팩트에 입각한 학생만의 사유와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전공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행위들을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 제가 말한 이 부분들이 바로 의미 있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실천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전공 역량이 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려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공 역량의 소논문도 써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 동아리 역량을 통해서 본인만이 열심히 노력했던 과정들도 생계부에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더 입방적이고 더 입체적인 생계부의 모습을 그리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자율, 동아리, 뭐 수상, 진로 이렇게 영역별로 만드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때 더 자세히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거 생활기록부, 전공 역량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냐, 생활기록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생활기록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는 시작점. 본인 스스로가 1학년 때부터 100% 달려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관적인 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을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1학년 때는 자기 전공 진로에 대해서 찾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돼요. 2학년 때는 그게 조금 심화돼서 구체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자율활동도 하고 전공활동도 하고 수상활동도 하면서 독서활동도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행위들을 조금씩 키우는 과정. 3학년 1학기 때는 그것이 최정점에 올라가서 본인의 능력을 남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그리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가죠. 자기소개서의 활용 점령, 입시 스토리텔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강의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듣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선생님을 준비하는 미래 학종부 선생님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입시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권현 선생님은 입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전 해봤으니까. 저는 10년 넘게 지금 11년 차가 되죠. 앞으로 내년이면 12년 차가 될 거고 학종부 열심히 지금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거니까. 입시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종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 자세히 드릴 텐데 어쨌든 이제 자기소개서를 말씀드리기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중요한 게 생활기록부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준비해온 3년 동안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생계부를 다 읽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디션을 볼 때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차 서류를 우리가 픽업할 때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증명이 되기를 원하고 감동받는 그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조해 보는 거죠. 아, 정말 여기서 쓴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있는가.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의 어떤 요약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뭐 1번 문항에 대한 글은 이렇게 써야 되고 2번 문항에 대한 글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알아야 그 다음에 각기정투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야. 방향을 잘못 알면 세부적인 사항을 아무리 잘 그려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먼저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방향과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을 보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문항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 2번 문항에서도 전반전과 후반전, 3번 문항에서도 전반부가 후반전으로 나눠지거든요. 전반전이 우선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대학,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학생은, 지원자는 무엇을 했냐, doing. 행위를 물어봐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과 생각과 깨달음과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뽑겠다는 게 아니죠. doing, 행위.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학생이 한 행위들을 통해 학생이 느낀 것은 무엇인가? 의미, 행위에 대한 의식, 행위에 대한 인식, 행위에 대한 깨달음, 다 좋은 말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 행위의 근간에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올바르게 써넣어야 입학사정관들에게 여러분들 본인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고, 이것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이 땅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말 제대로 학종부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1학년 때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맞는 창제활동 및 리더십, 봉사활동, 자율활동, 전공 역량, 수상 경력, 문화 다양성, 학업 능력을 기른 후 본인이 한 행위를 통해 무엇을 느꼈고 본인만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 보면은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이 대피를 막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막 대피를 해달라고 하고.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대필가들은 써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막혀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거는 미루어 짐작해서 써낼 수는 있습니다. 정말 학생하고 오랜 대화를 나누고 학생의 본질이 뭔지를 자기가 파악을 하고 이런 정말 아주 경험이 많은 대필가가 있다면 써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깨달았는가가 아니고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본인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본인만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본인만이. 여기서 대부분 망합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만이 배우고 깨달은 게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본인의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써야 된다. 무언가를 많이 한 학생도, 스펙도 굉장히 많고 내신도 좋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도 본인이 한 행위와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규칙화되고 규범화된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의미의 재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과정을 잘 정립해서 쓰지 못한다면 3년간의 여러분들의 그 아주 어렵고 고단했던 노력이 물거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계적으로 들어가면 의미 부여, 의미의 재해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재수생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교육 방법이에요. 의미의 부여를 다시 하고 의미의 재해석을 다시 하는 거. 재밌습니다. 놀랍기도 하고요. 똑같은 생계부를 갖고 이미 생계부가 다 마감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죠? 재수생들은 마감됐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고 떨어졌어 작년에. 근데 그걸 똑같은 걸 갖고 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만듭니다. 뭐를?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재해석을 해요.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갖고 작년에 떨어졌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다시 똑같은 생활기록부를 갖고 올해 붙습니다. 마수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규칙과 규범과 그 학교와 대학과 대학에서 뽑는 그 방향성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 1등급 학생이 좋은 내신과 스펙을 갖고도 6개 서울권의 대학 중에서 한 군데 대학도 합격하지 못했던 이유는 본인만에 대한 사유가 없어서, 이 사유는 암기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 가니까 암기도 시키는데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논리와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이 한 행위들 중에서 학생이 느낀 것들을 올바르게 써넣어야 비로소 입학사관관들에게 학생 본인의
메시지가 잘 전달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고, 이 자기소개서는 결국 생활기록부의 축소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는 스토리텔링의 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이의 이야기와 구체적인 행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시 스토리텔링이 지도고, 입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생계부를 통해서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인강 플러스 그 다음에 개별 수업,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어떤 그 전화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듣는 학생들은 지금 수업 어떤 체제 자체가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수업인데, 개념 플러스 여러분들만의 입시 스토리텔링, 여러분들만의 로드맵, 여러분들만의 생기부 작성법 같은 것들이 이제 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개별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니까 잘 인강과 그 다음에 오프 이 강의를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대학 학과를 아이의 적성에 맞게 아이만의 일관된 이야기를 짜고, 그 이야기에 맞는 학과의 전공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과 전공 역량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아이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한 결과, 저는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전해신 학생들,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 그 다음에 해외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서울권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맞게 학생이 해온 활동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재해석해서 학생만의 주관적인 사유를 객관화시키고 창의적인 발현시키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제가 하는 그 강의 중에서 권현 선생님이 하는 창의학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가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창의학 강의도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베이스로서 잘 듣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활동해서 배우고 깨달은 의미들을 입학사정관들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전달은 우리가 보면은 자소서, 생기부, 면접, 이 면접은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과정이 자소서와 생기부라면 2차가 면접이기 때문에 이 면접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은 1차만 합격돼서는 안 되고 2차 최종 합격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면접 중요한데 이건 뒷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도 자소서, 생기부, 면접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고, 이 맥락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처음에 로드맵을 구성할 때 그 로드맵에서 다 뿌리가 되는 겁니다. 기획 단계에 있어서 입시 스토리텔링이 매우 일관적이고 창의성 있게 기획되어 하면서 구성된 스토리텔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과 행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7대 창제활동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서 전개돼야 되고요. 행동과 의식을 입학사정관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으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학종부에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종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원래 본인의 DNA가, 인자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데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신은 조금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내신은 조금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의식, 또 본인이 나는 전 과목에 대해서 다 잘하진 못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는 소위 말하는 오타쿠야. 굉장히 정말 그건 좋아. 하나만 파고 싶어. 요즘은 골고루 이것저것 조금씩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가 원하는 학생들은 다는 잘 못해도 하나는 잘하는, 하나에서는 온이 원이 되는, 퍼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나만의 어떤 특성 있는 사람이 되는,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 평가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특색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조금씩 다 잘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해. 그 다음에 이것저것 관심과 흥미는 있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잡아서 열정과 꿈을 갖고 아주 진득하게 달라붙어서 끝판을 내지는 못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내신도 어중간하고 수능 성적도 어중간하고, 그런데 나는 대학은 조금
내가 점수를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좋은 대학을 서울권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학종부를 해야 되는데 학종부에 맞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이라는 거는요. 교육. 학종부에 맞는 학생이고 학종부에 맞지 않는 학생이건 교육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교육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왜 변화를 하게 해야 하냐? 겉으로 볼 때는 이유 자체가 대학에 합격해야지만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대학 합격의 목적을 위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종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변화해야 가는 청소년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종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입시로서의 학종부지만 그 내면적인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학종부는 입시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 자체가 청소년 여러분들의 중요한 시기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성인들을 교육하는 거라면 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 가치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학종부를 통해서 대학도 가는 거고 학종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종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행동과 의식이 변화해야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종부에 맞는 학생이 되는 거고 이것이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의 내밀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부를 준비할 때, 시작할 때 반드시 분명히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려서 마치 세뇌시키듯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드맵을 짜고 로드맵에 맞게 아이 입시를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행화시키고 가시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입시 스토리텔링은 생계부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계부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자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드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승하점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 본인이 이거는 비밀로 하고 싶은 부분, 그 부분들이 본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부분들이라면 그거는 저는 말하지 말고 본인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나는 괜찮은데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두려워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본인이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세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단점들을 우리 학생들의 약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단점들을 과감하게 세상에 알리십시오. 자, 승하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검정고시를 선택한 이유 혹은 해외고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하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을 갖고 당연하게 나의 주관적인 부분들을 입학사관관과 교수님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졸업을 하고 오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 사정이 있었겠지만 세상은 대학은 제3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생계부를 만드는 재학생들보다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고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냐. 내신이 낮거나 검정고시를 받거나 해고를 중단해서 포기한 우리 제자들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신을 커버하기 위해 비교과 70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교과 70을 완벽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인만의 단점을 용기 있게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자, 안면기용이라는 전공 역량을 갖고
이 전공 역량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받아 의대에 진학한 제 제자 얘기를 드릴게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제자는 본인이 의대는 가고 싶지만 전공 역량은 수술하는 서전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하는 서전이 되기 위한 전공 역량을 가시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에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가구의 지도, 교육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대에 진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상 세부 전공은 전문의가 될 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우선 그 학생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의대 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학생 부분 자체가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의대 가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단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안면 쪽으로 턱이 좀 아픈 학생이었고 턱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오히려 너가 지금 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환자들, 너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안면기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자. 이것이 더 너의 이야기는 맞다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기형에 대한 전공 역량을 지도해서 부족한 내신으로 이제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가 있고요. 자, 출석 일수가 부족한 이 교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서 매우 더 엄격합니다. 왜? 당연히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업관이라든가 교사관이라든가 굉장히 엄격해요. 이런 교대에서 출석 일수가 모자란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볼까요? 한번 기재가 끝난 생활기록부는 다시는 손댈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학생은 제자는 1학년 때 착실하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방황을 좀 해서 출석 일수가 모자라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 때까지 착실히 온 학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출석 일수가 좀 모자라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한테 잘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제 학생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 하면 책으로만 세상을 배우고 책을 통해서만 제자들과 만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본인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과 만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용범이가 비록 2학년 1학기 때 방황을 했지만 이 방황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 그 방황을 잘 정리해서 용범이가 쓴 에세이 논문은 3학년 때 다중 소그룹 부진화 지도와 연관시켜 부족한 출근 사항이지만 용범이가 한 고2 때 방황들이 이러한 경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은 좀 아프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특수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또 교대를 졸업하셔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수대학원을 가서 더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용범이가 한 그 방황들을 논문으로 승화시켜서 그 논문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 역량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지도를 했고요. 역시 본인의 약점을 과감하게 더 좋은 승화점으로 승화시킨 그런 사례죠. 다음이요. 특목고 내신 8등급 자체 후 검정고시를 합격한 진우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진우라는 우리 학생 제자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매우 우수했습니다. 공부도 1등 혹은 뭐 2등 반에서 한 학생이고 이제 특목고를 갔죠. 특목고 진학 후에 특목고에도 1등부터 9등급까지 존재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한번 미끄러지면 굉장히 충격이 많이 옵니다. 원래 공부를 잘 못하다가 하나씩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구력이 있지만 원래부터 1등, 2등 학생들이 똑같이 1등, 2등 하던 학생들 만나서 공부가 안 되다 보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8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의 생각 자체가 원래는
특목고를 졸업해서 서울대를 나와서 이렇게 우능한 샐러리맨이 돼서 잘 사는 거.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본인의 안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는 삶.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어떤 우리 제자의 생각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울대를 안 나와도 세상을 충분히 멋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고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넓혀 나가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검정고시라는 이런 약점을 승화시켜서 본인이 저는 서울대는 물론 합격을 좀 못했지만 충분히 서울권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 말한 거는 승화점이라는 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성이거든요. 어디 가서 만들어 온 서류, 어디 가서 만들어 온 봉사활동, 어디 가서 만들어 온 것 같은 이야기는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게 크게 좋은 어떤 그 장점을 부여할 수가 없어서 합격하기 힘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성을 바탕으로 만든 서류, 진실성을 바탕으로 만든 행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람 다 자기만의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 단점까지도 세상에 떳떳이 알리고 그 단점이 잘못되는 거 자기가 수긍하고 그 수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학의 교수님들과 입학사관관들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여러분들 합격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생활기록부로 가는 과정에서 입시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진실성을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승화점의 원칙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독창성과 일관성의 원칙은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